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에서 파드를 생성을 했을 때 파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파드와 파드 간에도 통신이 필요할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파드를 직접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 말고도 파드하고 파드 사이에서 통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요. 그러면 파드가 예를 들어서 인증 서버가 있고 인증 서버가 어떠한 트랜잭션 서버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요. 그리고 로깅 시스템도 있을 거고 또 외부로 연결하기 위한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익스터널 서비스에 대한 또 서비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파드로 다 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접근은 특정 서비스로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트랜잭션 서비스로만 갈 거예요. 그러면 인증 처리는 어디서 하고 또 로깅은 어디서 하고 그리고 외부의 익스터널 서비스는 어디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클라이언트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드 간의 통신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드 간의 통신을 위해서 어떻게 쿠버네티스 시스템에서 통신을 하게 되냐면 각 파드에 IP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각 파드의 IP는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드 보이시죠? 하나는 10.0.0.1 하나는 다시 10.0.0.2 그 안에는 여러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 간의 통신이 10.0.1에서 0.2로 직접 IP를 가지고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드는 스태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드가 셧다운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작업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IP가 10.0.0.2에서 3으로 바뀌기도 하고 전혀 다른 IP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0.1에서 10.0.0.2로 접속을 하려고 IP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한번 파드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통신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해요. 파드를 생성하고 서비스 리소스를 통해서 레이블을 지정해주면 내부의 DNS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는 파드에 대한 대표 IP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파드들을 서비스로 래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에 IP로 접근을 하는데 대표 IP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 파드들의 IP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파드의 로드 밸런서 역할도 해요. 서비스는 리퀘스트를 여러 파드들에게 적절하게 바인딩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웹 서비스가 있고 오스 서비스가 있죠. 자, 웹 서비스가 여러 파드들을 가지고 통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스 서비스도 여러 파드를 가지고 통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아마 3개의 로드 밸런싱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거고 여기는 5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파드들은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할 때도 웹 서비스로 접근을 하고요. 이 내부의 파드들 간의 통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파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생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얘를 서비스로 올린 다음에 내부에 다른 파드를 만들어서 이 파드에서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는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YML로 정의를 해놨죠. 보이시죠? 디플로이먼트, kind는 디플로이먼트고 앱스는 v1이고 서비스 테스트가 이름이고요. 스택으로 리플리카로 2개를 생성을 하고 셀렉터 매치 레이블도 해놨고요. 서비스 테스트 카드라고 그리고 템플릿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심플 HTTP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는 파이썬 2.7로부터 가져오고요.
지금 if not present라고 해서 이미지가 없을 때만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커맨드는 inbash 가지고 다음과 같은 arg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8080 원 포트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hello from hostname 나오도록 하는 어떤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들었죠. 그리고 저 컨테이너 포트가 8080번으로 HTTP 통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파드를 서비스로 일단 만들 건데요. 일단 얘를 실행되도록 해야겠죠. 방금 만들었던 파일을 실행을 해 볼게요. kubernetes에서 apply 통해서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apply service test 이라고 하면 YML인가봐요. YML이라고 하면 이렇게 deployment app service test created라고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deployment는 된 거거든요. 그래서 KUE 후에 control get pod 하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죠. 서비스 테스트에서 두 가지 서비스가 서비스가 아니고 파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파드를 익스포스에서 서비스로 만들어낼 거예요. 해서 서비스 테스트라고 하면, 자, 서비스 테스트가 익스포스가 됐죠. 그럼 이때부터는 서비스 테스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서비스 테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파드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파드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고, 리스타트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거 리스타트 폴러시도 줘도 돼요. 테스트 클라이언트 이미지는 알파인 리눅스를 가지고 binsh 하고요. echo get 해서요. nc 통해서 서비스 테스트 8080 포트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실행하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apply 해야겠죠. 다시 f 서비스 테스트, 아마 이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YML 이라고 하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후백 컨트롤 get 파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컴플리트 됐죠. 이제 크리에이트 하고 런하고 컴플리트까지 됐어요. 이제 이게 제대로 실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우리는 로그라는 걸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봐서 저게 제대로 나와 있는지 봅시다. 로그스에서요, 자,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이전에 최근에 실행했던 내역을 보여줘요. 그러면 1.0으로 205K가 왔고, 서버는 뭐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나오고, 헤더 정보들이고요. 마지막에 hello from service tes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드 간의 통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파드의 IP를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지는 않을 텐데 다시 와이드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IP 62, 63번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에서 62번이나 63번으로 접근을 해도 실제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약간 수정을 해 볼게요. 실제로 접근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2라고 하고요. 이 2는 1이 아니고 2에서는 IP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서비스 테스트라고 했지만 저 아래쪽에 있는 저 주소로도 접근이 되니까 10.42.1.63으로 접근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꿔지는지, 자, 네임 바꿔야겠죠. 또 테스트 클라이언트 2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어플라이 해볼게요. apply 다시 f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 YML이라고 해볼게요. 자, 2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คู베 get pass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크리에이팅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자, 컴플리트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 คู베 컨트롤 로그, 그 다음에 서비스 테스트 클라이언트 2라고 해볼게요. 로그 쓰죠. 제가 로그라고 했네요. 로그 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마찬가지로 지금 테스트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JG 2226이라고 나왔네요. 여기는 똑같이 JG 226번에 대해서 했어요. 62번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할 건데, 이 규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62로 갈지 63으로 갈지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라우트 로핀 방식인지,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IP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이 파드 있잖아요. 생성했던 파드를 만약에 하나를 내렸다가 올리는 형태로 하면 IP가 변경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카 같은 경우로 만들어 놨다가 저 서비스가 아니고 파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려갈 수 있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 JG226이 지금 내려가 버리면, 저희는 지금 직접 접근을 했잖아요. 63번 통해서. 그러면 서비스로 만들어 놓으면 GGG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냥 63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놓은 아이는 더 이상 파드 간에 통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가 한번 떨어졌다가 자동으로 다시 올리겠죠. 리플리카에 의해서 두 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가 더 올라갈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63번이 아니고 저 IP가 변경이 될 거예요. 이 IP가 65번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때 65번으로 변경했을 때도 기존의 파드에서 IP를 통해서 접근하는 애는 접근이 안 되겠죠. 하지만 서비스는 그대로 접근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